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26년 4월 17일, 바로 같은 날인데 왜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었을까요? 미국과 한국 시장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쪽에서는 막 사상 최고치라고 축포를 터뜨리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주가가 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죠? 자, 이 미스터리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국 코스피는 아래로 향하면서 다들 좀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는데 미국 나스닥은 위로 쭉 뻗으면서 가자 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대체 그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먼저 두 시장이 얼마나 달랐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뉴욕 각자 사정은 어땠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글로벌 요인들을 찾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상반된 하루부터 바로 시작하죠. 먼저 대한민국 서울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날 시장 분위기를 딱 한 단어로 말하고 하면 숨고르기 아니면 조심조심 뭐 이런 거였어요. 뭔가 좀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죠.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형주들이 모여있는 코스피 지수는 0.55%가 빠지면서 6,200선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도 좀 방향이 엇갈렸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엇갈린 분위기가 더 확실히 보여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의료 정밀이나 서비스업 같은 섹터는 꽤 괜찮게 올랐거든요. 근데 종이, 목재 같은 곳은 또 훅 꺼졌어요.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안에서도 되는 쪽, 안 되는 쪽이 갈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가 됐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 시장에만 불어닥친 맞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2조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정부에서는 철강산업 좀 위험하다고 경고등을 켰죠. 여기에다 중동에서 휴전 협상을 한다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다들 일단 지켜보자 하는 관망세가 짙어진 겁니다. 이러니 시장이 힘을 못 쓰죠. 자, 이제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긴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그냥 축제였어요, 축제. 이거 보세요. 믿어지시나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미국 대표지수 3개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S&P 500은 뭐 변동이 없긴 한데 이것도 전날 찍은 사상 최고치 바로 그 자리에서 마감한 거예요. 서울의 파란불과는 정말 비교가 되죠. 그럼 미국 시장은 누가 이렇게 끌어올렸을까요? 주역들을 한번 보시죠. 부동산 섹터가 하루에 무려 7% 넘게 폭등을 했고요. 에너지 주식들도 힘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주 같은 안정적인 유틸리티 주식보다는 한번 크게 가보자 하는 성장주 쪽으로 돈을 막 밀어 넣었다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위험 선호, 리스크 온 장세였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랠리의 불쏘시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긍정적인 소식들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 거의 다 됐다는 뉘앙스로 한마디 툭 던졌고 중동에서도 휴전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여기에 반도체 제왕 TSMC가 우리 실적 대박 났다고 발표하니까 시장 분위기가 확 살아났고요. 또 AI 때문에 데이터 저장 공간이 엄청나게 필요해지면서 샌디스크 같은 주식은 하루에 8%나 폭등했습니다. 그야말로 호재의 연속이었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반대인 두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한국이나 미국, 개별 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넓게 봐야 해요. 바로 글로벌 전체를 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답은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도된 글로벌 헤드라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를 감돌았던 가장 큰 기류는 바로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제 싸움 좀 그만하려나 하는 분위기요. 미국하고 이란이 다시 만난다는 소식,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이제 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위험 선호 모드로 스위치가 탁 켜진 겁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바람을 미국 시장이 온몸으로 맞았던 거예요. 다른 자산 시장들을 보면 이 복잡한 심리가 더 잘 보여요. 재밌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랑 금값은 올랐어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뚫어버리고
달러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보통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투자자들이 미국 말고 다른 나라 경제도 괜찮을 거라고 본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엔 낙관, 다른 한쪽엔 우려가 같이 있었던 아주 묘한 하루였던 거죠. 특히 유가가 하루 만에 2달러 62센트나 올랐다는 건 이 낙관론 속에서도 중동 리스크라는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죠.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 이 엄청난 가격을 찍었다는 건 이제 위험을 감수하려는 돈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될 것 같다는 글로벌 낙관론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어요. 이 파도가 미국 시장은 번쩍 들어올려서 사상 최고치까지 데려다 줬지만 한국까지 밀려오기에는 그 힘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왜냐? 한국 시장은 특히 외국인 자금에 민감한데 그날따라 2조 원이나 되는 매물 폭탄이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파도가 부딪혀서 부서져 버린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시장의 미스터리는 이제 풀렸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장을 흔들 만한 중요한 일정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딱 일주일이 정말 정신없을 겁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랑 트럼프 연설, 이거 정말 중요했고요.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 소비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보여주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수요일엔 유가에 영향을 주는 원유 재고랑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한국의 1분기 성적표, GDP가 발표되고 또 미국의 고용시장을 엿볼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 3개짜리, 그러니까 시장을 한 방에 뒤흔들 수 있는 빅 이벤트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격동의 한 주를 앞두고 과연 오늘 우리가 본 뉴욕의 낙관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봤던 그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까요? 정말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겠죠.